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의 권영국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요즘 인사로서는 매우 적절한 또 시기가 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은 아버님께서 이제 객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은 태백시라고 알려져 있는 장성군에서 광부 생활을 하실 때 그때 제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현재로 얘기하면 태백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고향은 여기 가까이 가면 포항시에 동해면이라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주로 많이 사셨던 곳은 동해면이었고, 근데 실제로 저희들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안강 두륙골에, 경주시 안강 두륙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안동금가 사정공이라는 분이 저희들 입항조입니다. 태생 출신을 얘기를 하자면 경주시 안강 두륙골에 저희들이 조상 입항조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쭉 이어져 왔던 그 후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태어나서 생활하고 했던 것은 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를 따라 객지에서 생활했었습니다. 네. 가족은 5남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남이었지만 중간 셋째였었죠. 근데 큰 누님은 50대 중반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고요. 이미 이제 이 세상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위로 누님과 동생 둘 모두 물론 출가했고 결혼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이긴 했지만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그 집안의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누나들이 오히려 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님들은 꼭 보면 남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이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님들한테는 되게 여전히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동생들에게는 그리 썩 살갑게 대할 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같이 많이 지내고 해서 정이 쌓이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독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생들하고의 거리가 조금 생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훨씬 더 이제 자주 지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되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광산을 막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막장이라는 건 마지막이란 뜻도 있는 그런 뜻도 있는데 되게 거친 환경이었죠. 그래서 늘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보면 그 시커먼 작업복으로 퇴근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 되게 좀 엄했던 것으로 그래서 되게 좀 무서워. 어린 시절은 무서워했는데 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근데 어릴 때의 아버지는
그 시커먼 작업복, 그리고 매우 우리에게는 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네. 좀 연결이 되죠. 어릴 때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한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포철공고를 입학하면서 사실 아버지는 객지 생활에서 다시 포항을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면서 그때 수석 입학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뭔가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본인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 문경에서 탄광의 항장을 하고 있었어요. 항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갱도가 있죠. 갱도 하나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관리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 선후배들하고 함께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있던 그 갱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갱도에서 아버지가 헤드라이트 모자에 헤드라이트를 쓰고 앞에서 안내하는 모습 속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동안 광부 생활로서 다져진, 뭔가 설명은 잘 안 되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뭔가 빛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버지가 평생 광부로 살아오시면서 자기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해왔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죠. 갑자기 아버지가 그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네. 어머니는 뭐 이제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늘 특히 이제 오남매 중에 제가 아마 장남이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장 뭔가 공을 들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뭐 특히 이제 시험 치러 가거나 하면 늘 방 안에 정한수를 뜯어 놓고 그 아들 몰래 기도를 했던 것을 제가 늘 이제 느끼기도 했고 봤었죠. 그리고 위에 우리 누님들한테는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뭐 이제 집이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엄마가 장남에게 걸었던 기대, 뭐 이런 게 되게 대단히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들에 대한 이제 애정을 많이 가지셨던 분 같아요. 네. 대단히 어려웠죠. 뭐 짤막한 순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포항을 떠나서 객지에 이제 그 탄광의 광부로 이제 젊은 시작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탄광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난 거죠. 장성군,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 거기 보면 여전히 아직 장성광업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경인데, 거기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를 장성에서 크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초가집도 있었고 마당 있는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닭도 키우고 그 토끼도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좀 일시적으로
유복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1학년, 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버지 친구들이 하여튼, 우리 느낌은 그래요. 그 친구들이 이제 문경에 또 탄광이 많이 있으니까 문경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문경으로 나오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거의 뭐 도시락을 못 사간 경우가 허다했고 배를 골았던 굉장히 배가 고팠던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집이 가난했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탄광을 다니게 되면 체불,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제때 지급이 안 되고 몇 달씩만 밀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임금을 못 받아서 결국은 어떤 뭐 개인 탄광을 그만두고 또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제 생활 형편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도시락 반찬이 늘 이제 이건 사실 도시락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뭐 채식을 좋아하잖아요. 뭐 김치든 나물이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주로 싸갔던 그 음식 그 반찬이 뭐 나물 종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뭐 이런 정도 기억이 나요. 콩 뭐 잘해가면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정도였는데 늘 이제 점심때가 되면 약간씩 부담이 돼요. 도시락을 싸갈 때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약간씩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도시락을 못 싸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도 했는데 이제 한번 도시락을 싸가서 반찬 뚜껑을 탁 열었는데 한 반에 점심때가 되면 이제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딱 반찬 뚜껑을 열었는데 그 배추를 삶아서 배추를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소금 간을 해서 무쳤던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너무 그냥 허연 예 배추 절임 같은 이런 이제 반찬이 나물이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그 기억은 한 초등학교 4학년 너무 이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런 기억도 남아 있죠. 네. 도시락 안 싸가기를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돼서 한 5학년 때는 한동안은 그냥 뭐 거의 도시락을 계속 못 싸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전 수업 마치는 종이 탁 치면 아주 재빠르게, 잽싸게 이제 위에 있던 책상을 정리를 하고 책가방에 딱 이제 책을 넣어놓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내기 전에 교실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도시락을 막 주섬 꺼내버리면, 내가 이제 도시락을 안 싸온 게 이제 뭐 바로 이제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제 딱 종을 치자마자 책을 넣고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또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선도부라고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늘 이제 그 정문에 선도부를 세워놓고 점심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탈선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학교 밖을 못 나가니까 갔던 곳이 이제 수돗물. 우리 밖에 이제 운동장에 보통 보면 수도를 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돗 꼭지가 쭉 이렇게 있는 데가 있죠. 늘 거기 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수도 꼭지를 틀어놓고 이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이 흙이가 물 마신다고, 물 아무리 마셔도 그 배고픈 흙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기가 들어가야 이 흙이가 없어지는데, 아무리 물을 틀어놓고 마셔도 배고픈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그 눈치채지 않도록 꽤 이제 신경을 쓰기도 했는데, 그 흑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배고픈 건. 근데 그러다가 그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도시락을 안 싸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전 수업 종이 치자마자 책을 딱 정리해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권영국 하고 불렀어요. 영국아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그게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꺼내더니 영국아 오늘 네가 이거 오늘 도시락 먹어. 도시락 네가 먹어라 하고 도시락을 나한테 줬죠. 근데 그 도시락을 받았으면 너무 이제 고마워, 굉장히 좋아해야 하는데, 그때, 쥐구멍이 있었으면 아마 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눈치를 챈 거죠. 내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그날은 나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마치 무슨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올라서 한참을 앞이 그냥 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선생님이 도시락을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또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받아 들고는 책상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왜 앞에 예전에 이제 교단 있죠. 교단 그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얀 쌀밥에 그 창란젓을 이 무를 잘게 썰어서 양념을 해서 버무린 거였는데, 일단 뭐 먹으라고 준 거니까 먹었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쌀밥에 그 하얀 창란젓을 먹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이 좋았어요. 지금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들킨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매우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을 생각이 나죠. 고마웠던 기억. 네. 의외로 보면 또 물욕이 별로 없어요. 뭘 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내가 그 엄마에게 쫄랐던 게 딱 한 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내가 굉장히 효자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그 집이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뭘 특별히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됐을 때, 지금 보면 이제 학습지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습지의 원조라고 하는 매일 공부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반 애들이 몇 명이서 그 매일 공부를 집에서 이제 배달받아서 뭐 풀어서 이제 채점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건 되게 이제
부럽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요구를 했죠. 엄마 나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매일 공부 좀 보여줘. 아마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그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요구를 했던 게 그것이 처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매일 공부를 보게 됐어요. 네. 유튜브 꾸기사랑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